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창피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면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27살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이제 작가의 꿈을 이루고 대구에 막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취방조차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17만 원짜리 아주 이제 열악한 그런 이제 방이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자취방이 대구 교육대학교 맞은편에 있는 그 남문시장 골목 깊숙이 안에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방 하나를 이제 쪼개서 그런 자취방을 이제 만든 그런 구조더라고요. 월급이 워낙 작기 때문에 돈은 아껴야 되고 하니까 이제 거의 이제 라면 위주로 먹었습니다. 김치도 없이 이렇게 먹었는데요. 가끔씩 제가 이제 돼지국밥 그리고 이 해장국 있죠. 이 해장국을 제가 사 먹곤 했습니다. 당시 대구 교대 정문 옆 골목에 언니와 여동생이 이제 하는 감자탕 집이 있었습니다. 주택인데 집 안에서 그렇게 이제 식당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곳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갔습니다. 간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해장국이 너무 저렴했습니다. 보통 4,000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2,500원이었고 그리고 반찬으로 번데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번데기 너무 좋아하거든요. 당시는 제가 또 이제 먹는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을 채워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영양식을 먹으러 간 게 그 일주일에 한두 번 이제 해장국을 먹으러 갑니다. 한 번 가면 제가 번데기 반찬을 2접시, 3접시 이렇게 먹습니다. 근데 눈치 하나도 안 주고 그냥 더 드시라고 그렇게 갖다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이제 언젠가부터 제가 가면 번데기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들려요. 그 자매끼리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맛있게 먹고 하면 총각 진짜 맛있게 먹네요. 아이고 진짜 복스럽게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곤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27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현실은 너무 힘들었지만 힘든 현실이라고 해서 제가 또 이제 이 현실에 매몰되어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던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작가로서 성공하겠다, 강연가가 되겠다, 그리고 나는 책을 썼어,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제가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했던 화근이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10년 후에 나는 30억을 버는 작가가 되었다. 이런 이제 문구를 제가 적어서 벽에 붙여두고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상상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좀 부끄럽고 그런 일이긴 한데 그때 제가 했던 그 화근들이 상상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처럼 못난 사람이 IQ 89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출신에다가 공부는 찌질이 못해서 바닥이었고 전문대 출신이고 20대 후반에는 신용불량자였기도 했고요. 모든 게 다 자존감 바닥이고 그래도 제가 지금은 부동산 40개를 가지고 있고 200억 자산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1200명의 사람들을 단 몇 개월 만에 또 작가로 만들었고 당시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제가 코칭을 하면서 작가로, 코치로, 강연가로, 유튜브로 또 유명하게 만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꿈과 목표를 한 줄로 써서 화근을 계속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부를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 화근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제 괜찮은 책을 한 권 제가 발견했습니다. 조셉 머피 부의
초월자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그 부에 관한 화근, 잠재의식,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정말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근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조성하는 것이다. 화근에서 자주 언급되는 생명력은 그 자체로 선물이자 선물을 주는 근원이다. 그러니 화근에는 생명력 또는 생명의 원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없다. 그 영원한 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다. 결핍과 한계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온전한 마음이다. 그러니 이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한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한계가 왔을 때 바깥으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다. 마음을 다스리면 내면의 생각이 외부의 조건으로 드러날 것이다. 내면에서 한 일은 외부 세계에 드러난다. 내면의 정신 상태가 외부 세계에 반영되는 것이다. 화근을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는 내용은 이미 손에 넣었거나 곧 받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가지라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잠재의식에 새기면 잠재의식은 그 소망을 실현한다. 바라는 대상이 성공이든 성취든 물질적인 혜택이든 상관없다. 화근은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말로서 잠재의식에 새기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화근은 부를 가져다 줄 마법의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재의식에 새겨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쓰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작가가 되어야지, 책을 써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을 하는 거죠. 자기 이름이 들어간 책을 펴낸 모습, 그 책이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는 겁니다. 그리면서 내가 쓴 책이 교보문고에서 판매되고 있다. 내 이름 석자가 들어간 책이 서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쓴 책을 읽고 그 이메일을 보내오고 있다. 이런 화근을 해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빠르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최고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도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른다. 어떻게 내 잠재의식에 재물이나 다른 좋은 것이 이미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실에서는 나갈 돈도 많고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많아요. 은행에서는 청구서가 수시로 날아오는데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렸고 얼마나 오랫동안 갚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한다면 불행은 배로 커진다. 오감의 세계를 무시하고 내면에 있는 무한한 힘을 믿어야 한다. 잠재의식이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잠재의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 부를 가져다 준다. 이게 바로 화근해야 하는 이유다. 내가 화근하는 내용이 진실이라고 나 자신을 납득시키면 잠재의식이 화근하는 내용을 실현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봉 3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책을 펴내고 지식 창업을 해서 1년에 3억을 버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3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1년에 3억을 버는 그런 지식 창업가가 될 수 있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미래의 그 괴리감이 너무나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셉 머피는 이 오감의 세계를 무시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5가지 감각, 이 오감으로 생각을 하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6번째 감각, 상상력을 활용한다면 당연히 이룰 수 있는 소망이죠. 그 사람들은 오감의 법칙을 따르지 않았죠. 6번째 감각, 이 상상력을 활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상상력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활용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제 확언을 하면 빠르게 이루어지는데 또 다른 사람이 확언을 하면 몇 달이 걸려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믿음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의 깊이로 확언의 효과가 판가름 난다. 걱정이나 불안이 앞서거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과연 누가 응답을 줄지 궁금해한다면 스스로 방해물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나 자신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렇게 조셉 머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궁금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질문도 던지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가 또 찾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신의 내면과 겉으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연봉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이 힘든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김도사님을 찾아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애매하게. 그런데 저는 이제 한눈에 알아보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좋은 사람으로 그냥 이제 속물처럼 비춰지지 않기 위해 말을 돌려서 하고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가난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일치가 되어야 바로 이루어지는데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되지 않고 자꾸 스파크가 튀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인생을 빨리 바꿀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이제 그 정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펴냈고 브랜딩에 성공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오게끔 해서 자기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지식과 저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시고자 한다면 한책협에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이제 좋아요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되게끔 그렇게 도와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